11번의 아날로그 감지기인데, 이 아날로그 감지기는 표에 보게 되면 동작 특성, 시공 방법, 수신반 회로수, 비하제보 이렇게 해서 일반형과 비교를 해놨죠. 여기 보게 되면 아날로그 감지기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지기 하나가 하나의 경계 구역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감지기 하나가 하나의 회로예요. 하나의 구역입니다. 즉 감지기마다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이 동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기존의 일반 감지기는 어때? 몇 번 구역이 동작했다 이거잖아요. 어떤 실에서 불이 났다 이거잖아요. 어떤 감지기가 아니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감지기를, 아날로그 감지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기 농도 센서, 그리고 열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 센서를 이용한 감지 선형 감지기. 선을 이용한 게 두 번째로 나오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정원식 감지 선형 감지기. 걔는 복귀에 있죠. 광 센서를 이용하는 감지 선형 감지기는 복귀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쵸? 자, 감지 원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광센서형 감지 선형 감지기의 내부를 얘기하는데요, 레이저 펄스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레이저 펄스가 이렇게. 그러다가 이 부분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밀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이 부분에 밀도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압축이 된다든지 팽창을 하게 되면 밀도 변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 부분에 밀도 변화가 발생하고, 밀도 변화가 발생된 부분에서 이게 펄스가 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을 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일부가, 분산된 일부가 수신반 쪽으로 복귀를 해요. 이렇게 이 복귀하는 펄스, 이 두 개가 보이죠? 이것을 검출해서 화재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출을 하는데 수신반으로부터 몇 미터 지점에서 복귀했는지가 검출이 되는 거예요. 몇 미터 지점에 화재가 났는지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강원에서 레이저 펄스를 광센서 감지선으로 송출한다. 주변의 뭐에 따른? 주변의 온도에 따른 뭐의 변화에 의해서? 밀도 변화에 의해서 분산한다. 그래서 분산된 레이저 펄스 일부가 복귀를 하고, 이것을 이제 검출을 해서 동작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적용 분야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지 선형 감지기, 정원식 감지 선형이든 광센서를 이용한 감지 선형 감지기든 간에 이 둘은 길잖아요. 선형이잖아요. 선형. 이 선형은 긴 곳에 사용하더군요. 터널, 지하구, 다리, 즉 교량, 그죠? 긴 곳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길고 감지기 또 자체가 비싸요. 소나무도 비싼 소나무가 있다면서요. 1, 2억 하는 거, 그죠? 광 센서를 이용한 감지 선형 감지기가 1, 2억 하는 게 있어요. 비쌉니다. 시각 경보 장치. 1번 시각 경보 장치 설치 기준은 뭐 알다시피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이고요. 2번에 있는 시각 경보 장치의 기준, 3번에 있는 기구 배치 기준, 외국 기준입니다. 기구 배치 기준이 우리나라랑 다르죠? 기술사는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라, 이런 시험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돼요. 언제 한 번은 유도등이, 우리나라와 외국의 유도등 설치 기준이 어떻게 공통이 있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라고 면접 때 물었다고 해요. 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치 방법 있죠. 설치 위치. 이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베껴왔어요. 우리나라가 뭐 이를테면 바닥에서부터 몇 메타예요? 통로 유도등. 네? 1m 이하. 거실 통로 유도등 1.5m 이상. 그러니까 거실 통로 유도등은 위쪽에, 복도 통로 유도등은 아래쪽에 이렇게 설치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그렇지만 색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무슨 색이에요? 유도등이
녹색이잖아요. 미국은 무슨 색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색상은 국가들마다 좀 다른 케이스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적색 계통이다. 우리나라는 녹색 계통인데, 그죠? 이렇게. 그리고 설치 방법은 우리나라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계략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떻게 외국 기준하고 우리 기준하고 다 해요. 외국 기준은 가끔 가다가 10년에 한 번씩 묻는데, 비하제보, 비하제보의 종류, 비하제보가 폴 사람이 있고 일가성 비하제보, 뉴선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일과성이 뭐예요? 잠시 동안만 비화제보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이 원인이 없어진다 이거죠. 이를테면 담배 연기 어때요? 담배 필 때는 원인을 제공하지만 담배 끄면요, 원인 제공이 또 없어지는 거죠. 지속이냐 순간이냐 잠깐이냐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합니다. 자, 비하제보의 원인, 이런 거는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누전 경보기 설치 대상 구성 요소, 그리고 수신부 설치 제외. 누전 경보기 설명해라 그러면 이 설치 대상 구성 요소, 설치 장소, 설치 제외 장소, 뭐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죠? 피난 기구입니다. 피난 사다리의 종류는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내림식 사다리 있고, 왕관기는 왕관기의 구조 및 성능, 그리고 이번에 왕관기의 구조대, 이런 부분들은 제품 검사 기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준용한 겁니다. 일정 부분. 피난기구의 설치, 수량 산출의 기준이 되는 거죠. 몇 제곱미터마다 한 개씩을 설치하냐. 왜 다 아는 거를 자꾸 저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냐. 그런 눈빛이에요. 저도 느낍니다. 부담이 와요. 왜 아는 거를 자꾸 얘기하냐. 모르는 거 좀 얘기해 주지. 근데 저는 그런 눈빛이 와도 꿋꿋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생각해도 실제로는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감지기 중에 가장 쉬운 감지기가 뭐예요? 제일 처음부터 하는 게 자동 스토프트형 10시 감지기잖아요. 한 페이지 쓸 수 있어요? 한 페이지 반 쓸 수 있냐고요. 이 정도 수준이 돼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책을 통해서 같이 보는 겁니다. 누전 공복이 있죠. 여러분 누전 공복에 대해서 한 페이지 반 쓸 수 있어요? 그러신가요? 그거 쓸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같이 보면서 말이죠. 옛날에 아는 것처럼 생각했던, 일단 누전 경보기. 그래, 알죠. 근데 두 줄은 알잖아요. 두 줄 쓸 수 있잖아요. 세 줄 쓸 수 있잖아요. 한 페이지 반은 못 쓰더라도. 그래서 분량을 좀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세 줄이 아니라 한 페이지 반으로. 또 지금 유도등 유도표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유도등 유도표지에 대해서 얼마나 쓸 수 있어요? 네. 뭔가를 유도등에 유점만 나와도 한 페이지를 그냥 훅 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2선식, 3선식 비교 설명회를 했을 때 남들은 이 책에 있는 표 딱 해가지고 반 페이지 딱 쓰는데 나는요 한 페이지 반을 쓰죠.